ISD. 안녕하세요. 따오직구 김실장입니다. 오늘은 청바지 기장 수선인데 밑단 살려가지고 수선을 하는 작업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바지 밑단을 살린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맨 밑에 이 부분에 물 빠짐을 갖다가 워싱이라고 하는데, 이 워싱을 살려가 그대로 이어 붙인다는 겁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쓰는 방법은 한 3가지 정도 되는데, 거기서 지금 흔히 많이 쓰는 방법을 갖다가 먼저 소개하고 나중에는 다른 방법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준비물이 필요한데, 준비물은 뭐가 필요하냐면은 요 밑단에 박혀 있는 이 실하고 비슷한 색상, 요렇게 두께도 비슷한 걸로 해가지고 청바지 스티치용 20수 실입니다. 이거는 굵은 실이에요. 그래서 굵은 실이 필요하고, 그리고 미싱실은 이게 밑단이랑 몸판 부분이랑 연결해 주는데 표시가 덜 나도록 비슷한 색깔을 갖다가 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밖에 쪽가위라든지 특히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 망치가 중요합니다. 망치 두꺼운 제품이라 보니까 망치를 때려야지 우리가 수선 작업할 때 미싱 바늘 부러지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데스망, 요 철마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나무로 되는 게 아니라 쇠로 됐기 때문에 요 위에서 망치로 두드려 가면서 원단을 얇게 작업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 밖에 자가 필요하고 초크 필요하고 이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선 내용은요, 손님께서 의뢰한 게 3인치 4분의 3입니다. 3인치 4분의 3이면은 거의 1인치에 2.5cm라고 봐도 거의 10cm 가깝게, 4인치라고 봤을 때 한 10cm 정도를 줄이는데, 일단 밑단 기장을 갖다 줄일 때 좀 주의해야 되는 사항은 3인치 4분의 3이라면은 요 기장에서 한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이 밑단을 갖다가 위로 붙여야 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밑단 위를 올렸을 때 사이즈가 차이가 나죠. 요 끝에 남죠. 요 끝을 맞추고 요게 보면은 남죠. 남으면은 이 윗부분을 위에 있는 통을 갖다가 줄여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밑단 통을 갖다가 요 밑단 부분을 늘려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요 부분을 좀 살짝 줄이면서 하게 되면은 요 부분에 워싱이 죽기 때문에 저는 요 부분을 갖다가 좀 사실상 다리미도 다려가지고 좀 늘려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재단을 해야 되는데, 재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름이 없는 바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바닥에 그대로 똑바로 편 채로 이렇게 선긋기를 해가지고 자르면 되고, 만약에 주름이 있는 바지다, 청바지가 아닌 주름 있는 바지라 하면은 이 주름 접힌 대로 이렇게 놓고 측면에서 선긋기가 이루어지면 됩니다. 지금은 청바지니까 선긋기를 갖다가 가로로 하면 되겠죠. 딱 펴놓고, 자, 3인치 4분의 3, 요 끝에서 3인치 4분의 3, 요 정도 위치고, 요게도 마찬가지로 3인치 4분의 3. 이 선을 갖다가 연결해 주면 됩니다. 선을 연결하면 이게 바로 재단선입니다. 재단선. 잘라야 되는 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측정을 해가지고 수선을 받아야 되지, 이 정확치 않으면은 한번 잘라버리면은 길이가 부족할 경우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손님한테 피팅할 때 측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측정을 잘 못해버리면은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재단선을 그었으면은 이제 바로 재단에 들어가겠습니다. 기장선 잘라주고, 그리고 기장 수선할 때 조심해야 되는 게, 잘랐다고 해가 요게 3인치 4분의 3 잘랐다고 해서 반대쪽에 3인치 4분의 3을 자르면 큰일 납니다. 왜냐, 이 바지 기장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불량으로 해가지고 잘못 나온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끝부분을 갖다가 다 맞추어 가지고 작업을 재단을 해야 됩니다. 딱 넣어놓고
상단에서부터 사이즈를 딱 맞춥니다. 이렇게 맞춥니다. 맞춰서 펴가지고 딱 펴가지고 안에도 좀 딱 맞춰주고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밑부분을 갖다가 길이를 똑같이 해줍니다. 만약에 여기 길이가 4인치가 넘거나 이렇게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요 4인치를 잘라야 되는 거예요. 옷이 잘못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여기 표시된 대로 바로 수선 작업을 해버리겠습니다. 똑같이 선긋기해서 선긋기해서 길이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느 정도 되는지. 비슷하게 나오네요. 3인치 뭐 한 5눈금 6눈금 나오는데 아까 앞에 잘랐던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제품이 똑바로 나왔다는 거네요. 자, 잘라줬습니다. 자, 이제 재단이 되었으면은 이제 이 밑단 부분을 갖다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잘라줍니다. 밑단을 자를 때는 여러분들이 이 위에 있는 부분을 잘라서 안쪽으로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요 간격 봉제실에서 요 밑에 부분까지의 간격보다는 크면 안 돼요. 안으로 밀어 접어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위에 상단은 비슷하게 가거나 좀 작거나 너무 좁게 남겨 놓으면은 나중에 접어 넣을 때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라서 뺑 돌아가면서 재단합니다. 자, 한쪽 하는 내용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단을 잘랐으면은 이제 실을 갖다가 제거합니다. 실을 제거하는데 실을 어떻게 제거하냐면은 단면도 칼로 이렇게 속에서 끊어줘도 되고요. 지금 이 옷 같은 경우에는 이 바지 청바지 같은 경우에는 체인 스티치라서 밑에 일단은 체인 스티치를 풀어놓은 상태입니다. 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칼이 필요 없이 그냥 밑단만 잘 풀면은 한꺼번에 다 뽑아낼 수 있어요. 실을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쉽게 푸는 내용은 제가 체인 스티치 쉽게 푸는 내용은 따로 영상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알면 참 쉽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리 풀어놓은 실을 갖다가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들이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실을 갖고 우리가 밑단을 갖다가 그대로 박아줄 수도 있습니다. 길이가 엄청나게 길게 나오거든요. 체인 스티치의 장점은 이 기존에 있는 실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색깔의 실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실 없이 이 실을 갖다가 이용해서 제가 있는 실을 그대로 추출해서 작업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안에 시접 정리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접은 뭐 따로 정리할 거는 없고 지금 이 부분은 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살짝 좀 늘려 보겠습니다. 자, 늘릴 때 이렇게 철말을 갖다 넣고 좀 사용을 할게요. 다림질을 통해서 좀 늘려 놓겠습니다. 당겨주면서 이렇게 늘려놔야지 아까 전에 위에 있는 통이랑 어느 정도 맞기 때문에 늘리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 절개선을 통해 가지고 늘리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안에 시접이 진한 색이에요. 겉에 색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죠. 요게는 하얀색, 요게서는 곤색. 요걸 더 내고 싶지만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다리미로 좀 늘려놓고 한번 다시 맞추어 봅니다. 여기에 달아도 되는지 대충 보니까 달아도 될 정도의 사이즈가 나왔어요. 이래 되면은 바로 이렇게 달아주면 됩니다. 사이즈가 거의 딱 맞잖아요. 그래서 요 밑단 부분을 다림을 통해 가지고 한번 늘려 가지고 단을 갖다가 이어 붙이는 작업을 진행할게요. 그럼 미싱에 바로 가도 되는데 미싱에 가기 전에 청바지의 강적은 이런 두꺼운 부분, 원단들이 많이 겹쳐져 있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제거해 가지고 작업을 하면은 바늘도 안 부러지고 옷도 밑단도 두꺼워지지 않기 때문에 좀 덜 두꺼워지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좀 더 수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쪽에서 봤을 때 요게 지금 두 줄 스티치가 있는데 요 한쪽 스티치를 풀어서 요 시접을 좀 자르고 나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치를 풀어줍니다. 체인 스티치이기 때문에 쉽죠, 풀기가. 그래서 오버 간격만큼만 잘라줍니다. 그러면은 좀 더 한층 가벼워졌죠. 요 상태로 해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붙이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가 다 됐으면은 이제 미싱에 가서 이제 달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달아주고 그 다음에 스티치 실을 사용해서 이제 박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 스티치로 박을 때는요, 겉면에 이 스티치 박을 때는 일반 미싱으로 박지 않고 청바지 전용 미싱으로, 저희가 쓰는 청바지 전용 미싱으로 박아서 그 두꺼운 실만 전용으로 쓸 수 있는 기계인데 그 기계를 사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청바지 미싱에서 밑단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밑단을 이렇게 두 줄 스티치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을 합니다. 자, 요 확인 작업을 하는 이유는 밑단의 턱이 지금 우측에 가 있고 우측에 와 있고 이 턱은 좌측에 가 있습니다. 두 줄 스티치의 좌측에 가 있습니다. 지금 요게 맞지가 않습니다. 이쪽은 밑단은 턱이 오른쪽에 있고 위에 몸판은 왼쪽에 가 있고, 그럼 이 다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리가 바뀌었으니까 반대쪽 다리를 다시 갖고 와서 확인을 해봅니다. 이거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맞추었을 때 요 턱이 같은 방향으로 일치해야지 자기 원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을 달 건데, 다는 방법은 요 시접 안에 있는 요 시접을 이 뒤쪽에, 청바지 뒤쪽하고 시접을 마주보게 이렇게 놓습니다. 이거 많이 헷갈립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많이 헷갈리는데, 자, 잘 보세요. 요걸 갖다 안쪽에 있는 이 원단이 시접 이 원단이 요 그대로 가는 겁니다. 요렇게 끝과 끝이 딱 맞게 요렇게. 자, 이해됩니까? 요렇게 그대로. 그래서 자, 위에 시접을 펼치고 요 밑에 게 그대로 끼인다고 보면 됩니다. 끼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두 줄 나 있는 거랑 요쪽에 두 줄 나 있는 거랑 일치가 돼야 되는 겁니다. 끝은 맞추고, 끝은 딱 맞추고, 재단되어 있는 끝끼리 맞추고. 그래서 속에서 박아주는데, 이 접혀 있는 선이 있습니다. 이 접혀 있는 선에서 약간 오른쪽으로, 시접 쪽으로 한 0.5cm도 안 됩니다. 약간만 옆으로 박아주시면 좋습니다. 요 시접, 요 꺾임선에서 좌측으로 박게 되면은 겉에서 밑단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이 점을 갖다가 좀 유의해가지고 작업을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선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안에서 달고 겉에서 스티치 때리는 작업입니다. 자, 달 때는 시접의 끝, 원단의 끝 서로 맞추어서 공개해서 달아줍니다. 달 때는 또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꺾임선에서 오른쪽으로 살짝이기 때문에 인치로 따지면은 한 눈금도 안 되는 양입니다. 달 때는 조금 아까 이쪽 부분이 좀 작았어요. 그래서 조금 당기듯이 달아줘야 됩니다. 부족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부족했기 때문에 또 그렇고, 지금 여기 와서 다 갈 때 요쪽 부분에 원단을 갖다가 좀 가볍게 해주려면 요 오바롱 밑을 갖다가 좀 잘라내 주는 것도 좋습니다. 자르기 위해서는 그냥 요 부분에서 바로 오버롱만 자른다는 느낌으로 잘라주면은 훨씬 가볍습니다, 원단이. 그래서 두껍지 않아서 작업할 때, 나중에 겉에서 스티치 때릴 때 좀 쉽게 때릴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밑단을 살려도 이쁘게 밑단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기장을 갖다가 이쁘게 밑단 살리려면은 무조건 두꺼운 원단을 갖다가 가볍게, 머리로 따지면은 수쳐주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덥수룩한 부분을 갖다가 숯을 쳐주는 느낌. 자,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한 바퀴 다 돌았으면은 이제 또 숯 작업을 또 해쳐줍니다. 이렇게 박았으면은 이 달렸는데 지금 이 밑에 달렸는 원단이 이런 식으로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걸 접어 가지고 스티치를 때릴 거니까 이런 식으로 때릴 거예요. 스티치를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쪽 시접 말고 안에 먼저 달았던 시접, 그 안에 있는 시접, 요 끼어 있는 이 시접을 좀 더 재단해 주면은 훨씬 더 가볍게 여러분들이 스티치를 때리는데 좋기 때문에 요걸 시접 남았는 시접에 반만 남기고 뺑 돌아가면서 잘라줍니다. 이 공정을 거쳐야지 정말 많이 볼록하게 밑단 부분이 볼록하게 안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업체들이 요걸 안 자르고 그냥 작업을 하니까 작업하면서 바늘도 많이 부러지고 두꺼워서 보기도 싫고 공정 하나가 빠지면은 당연히 작업이 많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공정 하나를 추가하고 완성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요 안에 있는 시접을 잘라주면은 훨씬 가볍고 예쁘게 모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잘랐습니다. 잘랐으면은 여기서 바로 우리가 밑단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을 갖다 올려서 이 부분을 접어서 바로 스티치를 때려주면 됩니다. 안에서 이미 달아놨기 때문에 스티치를 때릴 때 요 선, 방금 박았는 선을 기준으로 해서 보일 듯 말 듯 덮어주는 게 좋습니다. 요 선까지 분명히 뒤에 있는 원단이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요 선을 넘어서 가지고 달게 되면은 가게 되면은 밑에 실은 요 밑에 박힙니다. 요 위에 안 박히고 밑에 박힙니다. 그렇다고 해가 요 선을 기준 아래로 선이 막 보이게 박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안 박히고 여기 안 박히고 밑에 박히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좋게 하려면은 보일 듯 말 듯 덮어줄 때 처음에 달았던 미싱실이 보일 듯 말 듯 올려서 봉제를 해주면은 뒤에가 그대로 박혔던 부분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이제 재단대에 가서 좀 더 가볍게 하기 위해서 요 부분은 많이 두껍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는 두 줄이 있던 스티치는 요는 엄청나게 두꺼워요. 겹수로 따지면은 거의 한 6, 7겹 정도가 됩니다. 원단이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저 망치로 때려서 가볍게 한 후에 스티치를 때려서 완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싱이 완성으로 이렇게 달았으면은 이제 좀 원단을 좀 가볍게 쳐줄 건데요. 이 부분을 좀 제거하고 가겠습니다. 요 봉제선에서 요 부분은 한 두 눈금 정도는 좀 잘려 나가는 느낌으로 깎아줘야지 이게 두꺼워 가지고 접을 때 많이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후에 망치로 때려줍니다. 망치로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스티치 때리기가 쉽고 바늘도 많이 상하지 않습니다. 청바지는 두께와의 전쟁이에요. 이렇게 때려가야지 얇아지기 때문에 이쪽하고 반대쪽의 선 부분, 요 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도 이 부분이 많이 넓으면은 이 접어올 때 요 안에 원단이 많이 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짝만 한 눈금 정도만 깎아줍니다. 깎아주고 다시 이 부분을 접어줍니다. 자, 실이 박혔던 자국이 나오죠. 이렇게 까맣게. 그 부분이 보이게끔 접어서 망치질 해줍니다. 이러면 이제 스티치만 때려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밑단이 그대로 살려졌는 작업이 됩니다. 다시 이번에는 청바지 미싱으로 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전에 우리가 추출했는 실 있죠. 요 밑단에서 뽑아낸 실, 그 실을 사용하려면은 다림질을 해줘야 됩니다. 실이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꼬불꼬불 용수철처럼 꼬불꼬불합니다. 이걸 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다리미로 당기면서 펴줍니다.
자, 이 실을 감아서 사용을 할 거예요. 이 실을 기존에 있던 실이었기 때문에 이 길이가요 충분히 이걸 두르고도 남습니다. 두르고도 남는단 말이에요. 두 번 돌릴 수 있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실을 활용하면은 원래 있던 청바지 실 색깔하고 똑같은 실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단 밑단 부분이 체인 스티치일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체인 스티치가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비슷한 색깔을 갖다 쓰고, 그리고 실은 두께감이 있는 20수 실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20수 실을 쓰게 되면은 청바지 미싱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 미싱에서는 20수 실 못 씁니다. 장력이 안 맞아가지고 이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은 실도 이렇게 다렸기 때문에 이 실을 요 실깍지 위에다가 감아서 쓰겠습니다. 뱅글뱅글 돌려서. 자, 이걸 나중에 미싱실에 연결해서 작업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청바지 미싱으로 가겠습니다. 자, 청바지 미싱에 왔습니다. 청바지 미싱은 노루발이 좀 다르고 북알하고 북집도 다릅니다. 북알이 큽니다. 그렇죠. 일반 미싱하고 청바지 미싱 차이입니다. 알이 크지요. 그리고 노루발이 좀 다릅니다. 노루발이 조금 달라요. 이렇게 노루발이 새끼 노루발까지 있어서 좀 크게 돼 있고, 바늘 자체도 다릅니다. 바늘 자체도 엄청 굵습니다. 그래서 두꺼운 원단 같은 거에도 쓰고, 얘는 천막으로 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천막 같이 두꺼운 걸 박는데 많이 쓰는 기계였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미싱으로 이제 스티치만 때리면은 청바지 단살리기가 완성되기 때문에, 청바지 단살리기는 요 다리 안쪽 부분, 안쪽 스티치 있는 두꺼운 부분부터 시작하는데, 제일 높은 쪽에서 출발하면 안 되고 뒤쪽에 낮은 쪽에서 출발해서 낮은 쪽으로 돌아와 가지고 여기서 겹쳐 가지고 끝내도록 합니다. 여기서 출발하면 또 높은 데로 또 와야 됩니다. 그래서 높은 데를 두 번 안 가려면은 낮은 데서 출발해서 오면 되는데, 두껍기 때문에 원단을 밀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어긋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부러 안 맞게 지금 위에 있는 밑단을 갖다가 어긋나게 앞쪽으로 더 빼서 봉제를 하면은 어느 정도 잘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접어서 밑단을 갖다가 한번 달아볼게요. 뒷부분에도 살짝 여러분들이 이제 당겨줘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봉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자, 두꺼운 거 올라갈 때는 뒤에 손을, 왼손을 뒤쪽으로 좀 살짝 잡아줍니다. 잡아주고 약간씩. 그래서 미싱을 밟을 때는 짧게 끊어 박는 연습을 하시면 좋습니다. 맨 처음에 박았던 미싱실이 밑에 있는데, 이 실이 볼랑말랑하게 두고 봉제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위치, 아까 땄던 자국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두고, 제가 한 17년, 18년 전에는 청바지 기장만 매일 한 3년을 갖다가 이것만 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했었습니다. 단살리기. 그래서 항상 고민이었던 게 두꺼운 부분 때문에 많이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시접을 다 끊어내고 작업을 하는 걸 추천합니다. 두껍지도 않고 좋아요. 이 부분이 안 두꺼워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접을 안 자른 상태로 하게 되면은 여기가 빵긋하게 링 하나 넣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 발생합니다. 자, 다 와가네요.
두꺼운 부분을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겹쳐 살짝 한 2분의 1, 그러니까 한 1.5cm 겹치고 마무리 지어주면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완성되는 걸 나중에 저쪽에서 확인해 볼게요. 지금 확인해도 되겠다. 자, 뒤쪽을 보겠습니다. 뒤쪽을 보니까 아까 요게 자국 있던 자리, 실밥 땄던 자국에 다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죠. 어지간하면은 전부 다 이게 아까 전에 겉에서 미싱실이 보일 듯 말 듯만 해가지고 박으면은 이렇게 뒤에 땄던 자국이 거의 다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밑단 살리기를 하면 되는데, 재단대에 가서 단 살리기와 안 했을 때 경우를 갖다가 차이를 한번 보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쪽 수선을 마치고 와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걸 갖다가 마라바퀴로 봉제를 할 밑단을 살리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식에서 그냥 실만 들어가 있습니다. 물 빠짐 효과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단 살리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진청이라든지 이렇게 생지 같은 경우에는 좀 진한 색들은 물 빠짐이 없기 때문에, 워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단 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옷들은 마라바퀴를 하면 되는 거고, 밑단이 확연하게 몸판이랑 밑단이 색상 차이가 날 때는 뭐 이렇게 밑단 살리기를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스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스판 같은 경우에는 단 살리기를 하면은 밑단 끝부분이 양쪽이 벌어지는 현상, 이렇게 삐죽하게 벌어지는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마라바퀴 하는 게 더 모양적으로는 핏적으로는 이쁩니다. 뭐 어색한 거는 그렇지만은 그래도 통이 좁기 때문에 그렇게 마라바퀴를 하는 걸 추천하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밑단 살리기 할 때 좀 신경 써 가지고 작업해야 되는 게 요 부분, 턱이 맞아지는지 안 맞아지는지 요걸 좀 신경 써야 되고요. 반대쪽 편에도 마찬가지로 이 선이 일치하는가를 갖다가 확인을 잘 하고 봉제를 하시면 됩니다. 설령 여기가 맞지 않는다면은 손으로 이 왼쪽 손은 아래로 당기고 위는 밀거나 뭐 이렇게 비틀면은 어느 정도 살짝 맞아지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납품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청바지 밑단 살리기, 기장 살리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흔히 하는 방법이지만 두께감을 갖다가 아까 저처럼 요 안에 시접을 베내지 않았다면 빵 동그랗게 요 부분이 가만히 놔둬도 이렇게 동그랗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눕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 주의해서 안에 있는 시접 정리 잘 해주시고 작업을 하시면은 작업하는데도 항상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낭만수선 김실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